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비즈니스투데이의 홍빈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 경영에 대한 철저한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서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현석 사장과 고동진 사장 등이 준법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준법 실천 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 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혔다면서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 73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6개 회사에 부품과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3천여 개 협력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들에게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일찍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1차 협력사들도 설 연휴 전에 2, 3차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019년 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노조는 이달 10일 사측과 추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돼 부분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일에서 15일은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고 16일에서 17일은 6시간씩 줄이는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며 사측과 교섭이 다시 진행될 경우 부분 파업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CES 혁신상과 최고 제품상 등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제품들은 올해 CES에서 혁신상 46개를 포함해 현장 어워드 198개를 수상했습니다.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TV 부분에서는 QLED 8K TV를 비롯해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 TV 등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0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삼성전자의 리더십과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역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TV 제품을 중심으로 최고 혁신상 등을 대거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제품들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는 CES 최고 혁신상과 CES 혁신상 16개를 포함해 총 119개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리얼 8K를 앞세운 TV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화질 디자인 기술에 대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모든 어워드 중 절반 이상인 69개는 TV 제품이 차지해 TV 기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가 설 연휴 전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CEO인 구현모 표 인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9일 직원 평가를 마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 평가는 인사를 앞두고 실시됐다는 점에서 인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0일에는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임원진이 이달 중에는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조만간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기술인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글로벌 초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체는 싱가포르의 싱텔과 필리핀의 글로브, 대만의 타이완 모바일, 홍콩의 HKT와 PCCW 글로벌 등 5개로 구성됐고 초대 의장사는 SKT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TF는 브릿지 얼라이언스가 5G 상용화와 모바일 엣지 컴퓨팅 개발과 구축에 성공한 SK텔레콤의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하고 여러 통신사가 합류하며 결성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5G 생태계가 구축되고 5G 기술 및 서비스를 관련 국가에 수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의 가전 계열사 위니아 딤체와 위니아 대우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Make It Easy를 발표했습니다. 새 슬로건에는 위니아가 규정한 가전의 본질적 가치인 편리함과 사용하기 편하고 믿음직한 제품력으로 삶을 개선해 가치를 더한다는 브랜드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대유 위니아 새로운 슬로건은 국내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고 위니아 스토리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OECD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에서 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5명 중 1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한다며 기업 입장에선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신규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